집안일 외에는 할 줄 아는 거라곤 없는 주제에 밥은 또 더럽게 맛없게 하고. 간도 하나 제대로 못 봐서 매일 달게 짜게 맵게만 하는 넌 대체 잘하는 게 뭐니? 네 존재의 가치가 뭔지 아무리 뜯어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 난. 키는 작고 얼굴은 크고 눈은 위로 쪽 째졌고 입은 윗입술이 너무 두터워서 천해 보이고 널 보면 난 그냥 눈이 감겨. 그런 얼굴로 어떻게 우리 아들을 꼬셨는지 가만 보면 너도 난년은 난년이란 말이야. 하긴 남자 꼬시는데 재주가 있는 년은 의외로 이쁜 년이 아니라 못생긴 년이라는 말도 있지. 뒷담화도 아니고 대놓고 제 외모를 디스하고 이년저년하니까 좋으세요? 사람은 말과 언행에서 인성이 나타나고 가정교육이 엿보인다는 것도 모르시나 봐요? 시끄럽다.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감히 건방지게 시애미 가정교육을 들먹이고 있어? 반찬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어설프게 하고 애도 못 낳는 널. 내 집에 살게 하는 것만으로도 난 자비가 넘치는 시애미란 걸 알아야지 감히 내 말에 말대꾸나 하고 넌 상식이란 것도 없니? 너같이 못생기고 살림도 못하는 며느리를 일부러 고르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내 딸이랑 말하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전 어머니처럼 얄미운 시어머니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니를 보면 시애미 용심은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저절로 떠오를 만큼 못된 그 심보에 감탄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도 그래요. 저녁은 뭐로 드실 건지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감감무소식이더니 이제 와서 제가 맘에 안 든다고 화풀이를 하세요? 어쩔 수 없잖니. 오늘은 촉촉하게 비가 오니까 우리 딸이랑 외식하고 싶어서 연락해봤더니 우리 딸도 비 오는 날엔 엄마가 생각나고 엄마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다고 하지 뭐야. 역시 딸이랑 엄마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아. 한정식 식당에 와서 비빔밥도 먹고 부추전 해물전도 먹고 있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겠지? 넌 엄마가 없어서 이런 느낌을 영원히 느껴볼 수 없어서 정말 안 됐다. 엄마가 없으니까 날 친엄마로 생각하고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건 알지만 나한테는 이미 딸이 있어서 굳이 딸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단 말이야. 난 어디까지나 며느리다운 며느리가 좋지 딸 같은 며느리는 싫어. 왠지 딸 같은 며느리한테는 집안일도 시켜먹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잖아. 저도 어머니한테 딸 같은 며느리 되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그러니 그럼 다행이지? 사실 며느리인 너랑은 매일매일 모든 게 맞지 않아서 너무 피곤한데 우리 딸이랑은 뭐든 척척 통해서 신기하고 좋아. 이래서 다들 엄마한테는 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건가 봐. 불임인 넌 영원히 딸을 가질 수 없어서 안 됐지만 말이야. 전 불임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를 갖기 힘든 체질인 건 맞지만 치료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자꾸 불임이라고 하면서 즐기세요? 제가 불행해야만 어머니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니? 그게 정말이라면 어머니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네요. 행복은 나 자신의 만족감에서 와야지 남의 불행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니까요. 또 건방지게 시애미를 가르치려고 드는 고약한 버릇이 나온다. 넌 항상 그게 문제야. 지 말은 무조건 맞고 지가 제일 정의로운 사람인 척하는 그 태도가 문제야. 네 말은 뭐든 정답이니까 네 똥고집만 부리면서 살면 된다고 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니? 하다 이젠 제 부모님까지 들먹이세요? 고약한 시모들이 하는 짓을 어쩜 그렇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따라하세요? 그거야 당연히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못된 시애미들이 하는 말이랑 행동을 보고 들으면서 자연스레 몸에 익혔기 때문이 아니겠어? 고약한 며느리한테 찰지게 쌍욕을 쏘아붙이고 매운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모들을 보면 속이 확 풀리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갈 것 같지 않니? 아니요, 전 당하는 며느리가 너무 안 돼 보이던데요? 착한 며느리를 우습게 보고 맘대로 쥐락펴락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모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던데요. 근데 말이야, 못된 며느리보다 착한 며느리를 괴롭힐 때가 더 신난다는 것도 모르니 넌. 이래서 착한 며느리는 못된 시애미를 만나고 못된 며느리는 착한 시애미를 만난다는 거야. 시모도 인간이니까 강약약강의 법칙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는 말이지. 어머니랑 얘기하고 있으면 뒷골이 땡겨오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죠. 그런데 저한테 연락한 이유가 뭐예요? 따님이랑 만난 거 먹으러 갔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간만에 우리 딸이랑 만나서 수다를 떨었는데 우리 딸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해서 말이야. 나한테 며느리 눈치 따위는 전혀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며느리한테 잡혀서 살면 영원히 뒷방 노인네로 비굴하게 살아야 하니까. 지금부터 확실하게 며느리기를 죽여놔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딸 말이 맞는 것 같지?
모녀가 앉아서 겨우 그런 저급하고 비생산적인 말을 태교로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전혀 며느리 눈치 안 보고 며느리한테 잡혀 산 적이 없다고 안심시켜주지 그러셨어요. 아니,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는 어머니 딸이 제일 잘 알 테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하긴 그렇겠지. 내가 낳고 키운 내 딸이 날 제일 잘 알겠지? 그래서 말인데 너 우리 집에서 나가줄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나가야 해요? 우리 딸이 이제 2달만 있으면 출산을 하게 되잖니? 넌 친정이 없고 임신도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자는 출산을 앞두게 되면 원래 친정으로 오는 법이거든. 아가씨가 오면 왔지 왜 제가 나가야 한단 거예요? 임신부는 예민하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스트레스가 될 요인들을 없애버려야 하잖아? 아가씨한테 전 스트레스의 요인이란 말인가요? 그걸 꼭 말해야 하니? 우리 집에 남인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너가 집에 있으면 우리 딸이 불편해서 어디 제대로 쉬기나 하겠어? 네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하고 불쾌하니까 넌 나가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따라서 네가 지금 쓰고 있는 방도 우리 딸한테 줄 생각이니까 네 짐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들고 가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놔. 저 정말 나가도 돼요. 저 정말 완전 나가고 싶은데 이게 꿈은 아니죠? 뭔 꿈 같은 소리야. 꾸미길 바라는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꾸밀 리가 없잖아. 넌 나한테 쫓겨났고 2번 다시 우리 집에 발 못 들여? 이건 현실이야. 절대 들어올 일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럼 지금 당장 준비해서 나가겠습니다. 내쫓지 말아달라고 내 다리를 붙잡고 애원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나 잘 떨어져 나가겠다고 해서 고맙다. 고맙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해서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걸요. 내 집을 나가면 어떤 험난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너를 두고 하는 말이네. 어머니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전 빨리 짐을 싸야 해서 나중에 다시 봐요. 그렇게 좋아하는 걸 진즉에 쫓아내주지 않아서 미안하다. 아니요, 지금이라도 버려줘서 감사할 따름인 것을요. 그날 저녁. 아들 너 지금 어디니? 설마 네 마누라 꽁무니를 따라 나간 건 아니지? 꽁무니라니, 사람한테 꽁무니가 어딨어? 너랑 그런 거 따지자고 연락한 거 아니야. 너 대체 어디를 간 거니? 왜 집에 네 물건이 없어졌니? 집사람한테 와서 우린 부부니까 언제 어디서나 함께 있어야 하는 게 맞잖아. 집사람을 내쫓을 땐 나도 같이 내쫓는 거란 생각은 못했어? 네 마누라는 나가도 넌 가족을 선택할 줄 알았지. 나랑 네 아빠 그리고 네 동생이 한 가족인데 그런 가족을 버리고 못생기고 애도 못 낳는 여자한테 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 우린 피를 나눈 가족이고 간만에 한 집에 모여서 같이 살게 됐는데 넌 우리를 배신하고 딴 년한테 가겠단 말이야? 딴 년이 아니라 나랑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사람이야. 아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랑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야.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모성은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사랑도 대신할 수 없는 고상한 사랑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난 엄마한테서 그렇게 위대한 사랑 받아본 기억이 없어. 오히려 집사람한테서 모성을 느꼈고 그 사람 덕분에 지금 평온한 삶을 살고 있어. 내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널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를 버리고 그년한테 가버리면 엄마는 어쩌란 거야? 엄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딸이 있잖아. 그건 그렇지만 엄마 너도 필요해. 딸이 싹싹하고 사랑스럽긴 하지만 또 든든한 아들도 필요하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너가 집에서 버텨줘야 네 마누라가 나중에 돌아오는데 네가 나가버리면 걘 영원히 안 돌아올 수 있잖니? 엄마가 내쫓아놓고 돌아오길 기대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수진이가 출산하면 걔가 와서 집안일하고 산후조리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수진이가 우리 딸도 아닌데 왜 집사람이 시누이 산후조리를 해줘야 한단 거야? 집사람이 허락한다고 해도 내가 절대 용납 못하니까 헛꿈 꾸지 마. 내 와이프는 엄마랑 수진이 종이 아니야. 가재는 개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는데 넌 가족이 아닌 남편을 드니? 집사람이 내 와이프라고 하는데 왜 사람 말을 안 믿고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 거야? 엄마랑 한마디도 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릴 좀 가만 놔둬. 넌 지금 정상이 아니야. 앙큼한 그년한테 제대로 세뇌당했어?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내가 다시 그 집에 들어갈 일은 없어. 2주 후. 우리 아들 지금 어딨니? 집에 있는데요? 근데 왜 내 전화를 안 받니? 받고 싶지 않으니까 안 받는 거겠죠. 급한 일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전화 받으라고 해. 어머니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할 말 있으면 저한테 하시라고 하네요. 너랑 할 말이 아니야. 왜요? 창피한 건 아시나 봐요?
전 또 어머니는 부끄러움도 없는 뻔뻔한 노인네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주 작은 염치는 남아있나 봐요? 넌 뭘 알고 있는 거 맞지? 당연히 알고 있죠. 제가 아버님한테 다 말했으니까요. 뭐라고? 딸의 전남친 아버지랑 바람피니까 짜릿하고 좋으셨어요? 딸은 전남친을 만나고 어머니는 딸 전남친의 아버지를 만나고 쌍으로 바람피니까 스릴 있고 행복했냐고 물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단 거야? 제가 그 집에 살 때부터 아버님이 출근만 하면 방에 들어가서 몰래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는 걸 보고 외도를 의심했는데요. 그 연세에 외도가 말이나 되냐고 절대 아닐 거라고 제가 저를 설득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사람을 붙여봤더니 기가 차서 원. 바람피는 여편네들은 많이 봐왔어도 딸의 전남친 아버지랑 바람피는 여편네는 또 처음이네요. 설마 아가씨 뱃속의 아이도 그 전남친 아이인가요? 그건 절대 아니야. 멀쩡한 내 딸 인생까지 망칠 생각하지 마. 맞는지 아닌지는 출산하고 친자 검사를 하면 알 수 있겠죠. 너 설마 김서방한테 다 일러 바친 건 아니지? 당연히 알려줘야지. 그럼 이런 큰일을 쉬쉬해요. 그럼 인간도 아니죠. 내 남편이랑 김서방한테 다 폭로하는 목적이 뭐야? 나랑 우리 딸이 이혼당하고 어렵게 사는 걸 뒷짐지고 구경하겠다는 게 목적인 거야.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고절 괴롭힌 시모와 시누이에 대한 소심한 복수라고 해두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는데 인간인 제가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수모들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쫓겨날 순 없잖아요. 전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쫓겨나기까지 했는데 시모랑 시누이는 하하호호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보기만 해야 해요. 남편을 배신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모녀는 몰락하고 추락하는 게 맞죠. 나랑 우리 딸이 이혼하면 너가 책임질 거야? 나도 우리 딸도 한 번도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데 네가 우릴 먹여 살릴 거냐고. 제가 왜요? 지금까지 매달 300만 원씩 지원해온 것만 해도 억울한데 뭐하러 앞으로도 그런 호구로 살아요? 매달 300만 원이라니?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돈을 받았니? 평생 적금이라고는 모르고 사신 어머니와 사치가 몸에 배인 아가씨 때문에 집도 한 채 없는 바람에 매달 들어가는 월세 100만 원. 그리고 각종 공과금과 어머니 보험금과 생활비. 아버님이 주시는 10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어서 매달 제 돈을 300만 원씩 때려 넣으면서 살았는데 정말 모르셨어요? 네 시아버지가 겨우 100만 원밖에 못 번다는 게 말이나 되니? 퇴직하시기 전에는 더 버셨지만 지금은 퇴직하고 경비 일을 하고 계시는데 벌면 얼마나 버신다고 생각하세요? 200만 원 정도 벌어서 어머니가 만든 빚을 갚고 나머지 100만 원을 저한테 주시곤 했는데 그런 사정도 모르고 바람이나 피고. 그 연세에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절 내쫓으면 뭐 제가 무서워할 줄 아셨어요? 진심 제가 그 집에 사는 게 좋아서 거기 눌러 앉아서 살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희는 아버님 어머니를 생각해서 불편하지만 합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힘들게 머리 써서 번 돈을 이제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붙지 않아도 돼서 청량음료를 마신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네요. 넌 집에만 있는 백수인데 네가 어떻게 돈을 벌었단 말이야? 집에만 있는다고 돈을 못 버는 줄 아셨어요? 요즘은 컴 하나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 네가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줄게. 지금까지는 너가 무능한 전업주부라고 무시하고 너한테 함부로 했지만 돈도 번다고 하니까 이제 다신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다시 들어와. 그리고 네 시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날 용서해주라고 해. 이 나이에 이혼하면 집안 망신이지 좋은 점이 한 가지라도 있니? 그리고 불쌍한 우리 딸을 생각해서 우리 사위한테도 잘 말해서 아기를 봐서라도 넓은 마음으로 내 딸을 받아주라고 해. 제가 왜 그래야 해요? 그리고 명령하는 그 말투는 또 뭐예요? 전 이제 두 번 다시 어머니랑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 남편이랑 둘이 조용하고 행복하게 살 거니까 저희 좀 건드리지 말아요. 지금까지 절 부려먹고 저희 덕을 보고 살았으면 됐잖아요. 저흰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저희까지 불행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요. 그럼 나랑 우리 딸은 어쩌니? 나는 노인이고 우리 딸은 임산부인데 이대로 길바닥으로 쫓겨나란 거니? 아직 60대 중반도 안 됐는데 뭔 노인이에요. 바람피림도 남아있는 청춘인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평생 아버님과 아들한테 기대서 편하게 먹고 살았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어디 한번 체험해보세요. 또한 애미 닮아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딸년도 책임지고 거두시고요. 정말 시애미인 날 버리겠단 거니? 무슨 며느리가 그래? 시모랑 며느리는 남남이라 통하는 것도 없고 정도 없다고 어머니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와 제 생각이 유일하게 일치했던 말이죠. 그럼 쏟아진 똥통같이 구린내나고 지저분한 본인 인생 잘 정리하고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 후 시모와 시누이는 각각 이혼당하고 둘이 작은 월세를 구해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시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평생 처음으로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안 됐고, 시누이가 낳은 아이가 사위의 아이이기를 간절히 기대했지만 결과는 잔인하게도 사위의 친자가 아닌 걸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모는 물론 시누이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전 남편한테 위자료를 주기 위해 알바 속에 묻혀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의 행복한 생활을 만끽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편하게 살고 있고 아버님도 혼자 사는 지금이 제일 편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퇴근하고 출장 가기로 했으니까 짐 좀 싸놔. 갑자기 출장 간다고? 내일 토요일인데? 직장인한테 주말이 어딨어? 회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게 직장인의 숙명인 거지. 그래도 요즘 주말 출근이 너무 잦은 거 아니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몇 달은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할 때가 너무 많잖아.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그렇게 쉬는 날도 없이 일 시켜도 되는 거야? 아니 기계도 쉬지 않고 자꾸 돌리면 고장이 나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 정도로 부려먹을 수가 있어? 그렇다고 주말 근무 수당을 더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제발 좀 돈돈하지 마. 전에는 세상 쿨한 여자였었는데 지금은 대체 왜 그렇게 돈돈거려? 돈이 사람을 쫓아야지 어떻게 사람이 돈을 쫓아. 그런 뜻이 아니라 일을 했으면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뜻이잖아.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하니까 가정주 부주제에 밖에서 일하는 남편 일에 간섭하지 마. 내가 언제 당신을 굶기고 헐벗겼니? 왜 그렇게 바가지를 긁어대는 거야? 내 생각을 말하는 게 바가지 긁는 거야? 우물 안에 개구리가 개굴개굴거려봤자 그냥 울음소리일 뿐 딱히 부여할 의미가 없다 그 말인데 내 말 못 알아듣겠어? 응,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 그냥 날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쩍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격지심 자체가 자신을 더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한다는 생각은 못하나 봐? 내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내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거야? 내일이 무슨 날인데 새털처럼 많은 토요일 그 이상도구 이하도 아닌데? 내일은 우리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야. 이번에도 잊어버린 거야? 결혼기념일이면 결혼기념일이었지. 그게 그렇게 대단한 날이야? 여자들은 대체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우리가 불같이 뜨거운 연애하는 사이도 아니고 촌스럽게 결혼기념일까지 챙길 필요 있어? 처음 만난 날도 챙기고 처음 키스한 날도 챙기고 처음 잔 날도 챙기고 그냥 별의별 걸 다 챙기지 그래. 애가 벌써 10살인데 대체 언제까지 내가 그딴 것들을 챙기면서 살아야 돼? 매년 돌아오는 생일을 챙기는 것만 해도 귀찮아 죽겠는데 뭔 결혼기념일까지 챙겨. 그렇게 챙기고 싶으면 바쁜 사람 붙잡고 칭얼대지 말고 당신 혼자서 챙겨? 애도 아니고 사람이 대체 왜 그래? 그렇게 무슨 날을 챙기는 게 좋으면 우리 부모님이나 좀 챙겨드리지 그래. 명절 생신 어버이날만 챙기지 말고 우리 부모님 결혼기념일도 챙겨드리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면 안녕하신지 연락드리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단풍이 들고 단풍이 떨어지면 전화드리고, 병원에 가실 때만 동행하지 말고 동네 마트 가고 시장 나들이 가고 노인정에 가고 은행에 갈 때도 같이 가드리지 그래. 어차피 집에서 노는 한가한 사람인데 그런 효도를 하다 보면 바빠서 나한테 집착할 여유도 없고 꼭 먹고 알먹기 아니야?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야? 아픈 아들을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고 매일매일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사는 내가 당신 눈에는 아무 걱정도 없이 편하게 먹고 자고 노는 한가한 여자로 보이니? 이제 겨우 10살인 아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부작용으로 잠 한숨 못 자고 밥 한 술 못 먹고 힘들어하는 걸. 오로지 나 혼자 돌봐야 하는 압박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내가 필요한지 당신 정말 하나도 모르는 거야? 자기 전이면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아들을 보고 나약한 생각을 한 나 자신이 싫어서 가슴을 치고 한 번 또 한 번 힘을 내서 굳세게 살기로 한 내 마음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거야? 당신 변했구나?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누구보다 밝고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여자가 지금은 그렇게 악밖에 남지 않은 마녀가 됐구나? 얼굴도 항상 푸석하고 머리는 파마도 염색도 안 하고 매일 대충끈으로 묶고 몸은 말라서 미라같이 징그럽고, 똑같이 아들 한 번 출산한 여잔데 형수랑 당신은 정말 하늘과 땅 천지 차이란 생각이 안 들어.
이래서 여자도 직장을 다녀야 한단 거야.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여자들은 그냥 존재 자체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집에만 있는 여자들은 티가 나도 너무 확연하게 난단 말이야.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데도 당신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이구나. 형님이랑 바람피니까 처자식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니? 무슨 소리야? 생사람 잡지 마. 그런 말은 나뿐만 아니라 형수한테도 모욕이고 명예훼손감이란 거 몰라서 함부로 혀를 놀리는 거야. 설마 하니 내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런 말을 꺼냈을 것 같아? 한 달 전 당신이 샤워할 때 핸드폰이 울리길래 봤었어. 원래는 남의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없었지만 여자의 감이 그날은 당신 핸드폰을 기어코 확인하게 만들었어. 집에 잘 들어갔냐 보고 싶다 내일 또 볼 수 있냐는 형님의 카톡을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떨렸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당신 앞에서 태어난 척했고 그날 밤 당신이 잠든 다음 당신 손가락 지문을 통해 핸드폰을 열었어. 형님이랑 주고받은 카톡이랑 사진들 다 캡처해서 저장했으니까 아니라는 반박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단 거 잘 알 테고. 이제 말해봐 어떻게 할 생각이야? 뭘 어떻게 해? 난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형의 와이프랑 불륜을 저지르고 내일도 그 여자랑 불륜 여행을 가겠다고? 사진이랑 카톡들 확인해보니까 최근 몇 달 동안 틈만 나면 둘이 붙어서 여행을 다녔더라? 난 아들 데리고 통원하면서 눈물 마를 날이 없이 힘들게 버틸 때 당신은 형수랑 붙어서 더러운 욕정을 풀고 다니니까 좋았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난 그렇다고 쳐도 살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 버티는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아빠로서 곁에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게 그렇게도 힘든 일이었어? 애는 원래 엄마가 키우는 건데 왜 나한테 그런 걸 바라길 바래. 야무지고 빈틈없는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고 의사가 알아서 치료해줄 텐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내 위로 따위가 대체 왜 필요하단 거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곁에 있어준다고 그의 병이 낫니? 내 아들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난 우리 아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믿어. 끝까지 아들에 대한 미안함도 나에 대한 죄책감도 없구나. 내가 뭘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처자식한테 빌고 들어야 한단 거야? 내가 이혼하겠단 것도 아니고 아들 치료비를 안 대주겠단 것도 아니고. 난 그냥 숨이 막히는 현실이 너무 지옥 같아서 한 줄기 빛과 같은 형수와 불꽃 같은 사랑을 좀 나누겠다는 것뿐인데 난 그런 일탈도 누리면 안 되는 존재인 거야? 불꽃이 그 누구한테 피해주는 거 봤어? 아주 잠깐 그냥 하늘을 예쁘게 장식한 다음에 소리 없이 흔적 없이 떨어지는 게 불꽃 아니야? 당신이랑 아들한테 아무런 피해도 안 가게 조용히 사랑하고 때 되면 조용히 정리할 생각인데 꼭 그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야겠어? 날 사랑한다면 나한테 이 정도 자유는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형님이라는 사람을 어느 만큼 믿어? 믿고 말고가 어딨어? 형수는 그냥 순수구 자체 아니니?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형한테 형수는 너무 과분한 여자지. 이쁘지, 직업 좋지, 애교 많지, 쿨하지. 형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서 형수 같은 여자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형같이 재미없는 남자랑 결혼해서 사는 건 형수한테 있어서 비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 아주버님한테는 과한 여자고 당신한텐 아니란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난 우리 형보다 일단 젊었고 잘생겼고 유머 감각도 있고 부드럽고 다정하잖아. 당신이 부드럽고 다정해? 사랑하는 여자한테만 발동하기 때문에 당신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겠지만 사실 나 여리고 살가운 성격인데 몰랐지? 그 말인즉 날 사랑한 적이 없단 말이야?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랑 결혼했단 거니? 당신한테는 사랑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승부욕이라고 봐야 맞겠지? 나랑 같이 입사한 동기놈이 나보다 승진도 먼저 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놈이 당신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단 걸 알고 내가 한 발 먼저 당신을 꼬셔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니까. 뭐라고? 아, 당신은 처음 듣는 말이구나. 미안.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인생은 또 이렇게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네. 정말 최악이다 너란 인간. 날 뭐로 생각하고 내 인생을 얼마나 우습게 봤음 그딴 짓을 할 수 있어? 너한테 남의 인생을 함부로 농락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제 와서 자격 운운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현실은 우리 님이 부부고 당신은 내 아들 엄마고 내 와이프라는 사실은 하늘이 두 쪽이나도 변하지 않는데 이제 와서 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흥분할 필요 있어? 그래서 앞으로도 형님이랑 불륜 관계를 이어가겠단 말이야? 불륜이 아니라 불꽃 같은 잠깐의 사랑이라고 했잖아.
아직은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 너무 이뻐서 조금 더 머물다가 때가 되면 흔적도 안 남게 다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 내일 불륜 여행도 꼭 가겠단 말이야?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은데 그 기회를 저버릴 생각이야? 어차피 나랑 이혼할 용기도 없잖아, 당신. 당신이랑 아들 버릴 생각은 없으니까 형수와의 관계는 내가 끝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일주일 후. 나 공항에 도착했어. 일주일 동안 꿈 같은 해외여행을 끝내고 드디어 귀국했어. 정말 잊지 못할 여행이었고 내 가슴에 영원히 남을 소중한 추억들 많이 만들고 왔어. 당장은 아니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형수님이랑 헤어진다고 해도 유감은 없을 것 같아. 죽을 만큼 서로를 원하고 탐닉했던 추억이 서로의 뇌리에 영원한 기억으로 남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근데 다 좋은데 음식만큼은 역시 우리 한식이 최고였어. 당신이 만든 한식 요리 먹고 싶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놓고 기다려. 돈이 부족해서 당신 건 아무것도 못 샀지만 아들한테는 초코쿠키 하나 샀으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전해줘. 그래, 나중에 납골당해 갈 때 가져갈게. 고마워. 무슨 소리야? 납골당에는 왜 가져간단 거야? 아들한테 주라며. 그러니까 납골당해 가져가야지. 당신 상식이란 게 있는 애미야? 무슨 놈의 애미가 아들한테 그딴 재수 없는 말을 농담이랍시고 하고 있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사실인데? 당신이 핸드폰까지 끄고 해외에서 형님이랑 즐기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은 병이 악화돼서 다시 못 올 길을 떠났고 이미 장례식까지 다 치렀어. 그게 말이나 돼.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나한테 연락도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전화를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넌 이 세상에서 증발한 사람처럼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어. 그렇다고 나도 없는데 어떻게 장례식을 했단 말이야? 그런 건 내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름만 아빠인 생물학적 아빠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어. 이제 속이 시원하니? 아파서 돈만 파먹는 돈벌레라고 하던 아들이 사라져주니까 기분이 뻥 뚫려? 새끼가 죽었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으래비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거야? 아들에 대한 사랑만은 단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 나. 주둥이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 우리 아들은 태어나서 아빠의 사랑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뭔 개소리래. 너와 형수의 불륜 증거는 아주버님한테 다 넘겼고 지인한테서 이미 변호사도 소개받았어. 절대 이혼은 원치 않을 너 같은 버러지를 떨궈버리기 위해 이혼 소송에 유명한 변호사를 찾았으니까 협조 잘하길 바래. 우리 일에 형까지 끌어들였다고? 형이랑은 상관없는 일인데 왜 일을 이따위로 만드는 거야? 형의 와이프랑 외도를 하고도 형이랑 상관없다고? 왜? 형의 심기를 건드려서 회사에서 잘릴까봐 걱정이야? 형 대학 교수의 추천으로 그 회사에 들어간 거니까 쫓겨날까봐 걱정되니? 근데 걱정 말라는 위안은 못 해주겠다. 형이 교수님한테 이미 말했고 너가 쫓겨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야. 아, 그리고 형님이 어떤 여자인지도 말해줘. 아주버님이 뒷조사해보니까 너 말고도 같은 회사의 남자랑 대학 동창과도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데. 네가 세 번째라는 건 알고 있니? 뭐라고? 세 번째. 그래, 키도 세 번째, 경제력도 세 번째, 밤일도 세 번째. 뭐나 꼴등이지만 와이프 바람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남편이 미워서 남편의 동생인 당신이랑 놀아놨다고. 버젓이 일기장에 써놨다고 하더라, 형님 그 환양년이. 그럴 리가 없어.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글쎄 그 말을 하던 그 순간만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단 자아위안이라도 해야 숨을 쉬고 버틸 수 있지 않겠어? 당신이랑 그 여자한테 위자료 청구하고 이혼할게. 유책 배우자인 당신한테는 거부권이 없다고 하니까 사인하고 내 인생에서 구불러 나가. 그 후 전 그 둘한테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형님 또한 아주버님과 다른 두 유부남의 와이프들한테 위자료를 내고 이혼당했고 회사도 자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은 제 아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조금의 관심과 사랑도 없는 주제에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빠는 필요 없으니까 영원히 안 보고 싶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제 아이가 그 인간을 안 보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 아이가 하늘의 별이 됐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이혼 후 전 아들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와서 조용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완치 판정을 받던 날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자고 약속했지요.
지금은 저도 직장을 구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제일 행복하니까요. 당신 지금 어디야? 우리 딸이 다쳤어. 병원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왔는데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고 팔도 심하게 긁혔어. 정신없이 달려와 보니 애가 혼자 울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도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았는지 대답을 못하고 있어. 아침에 당신이랑 같이 할머니 댁에 간 딸아이가 왜 다쳐서 혼자 병원에 있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당신은 대체 어딨냐고. 수진이가 다쳤다고. 아니 어쩌다가? 그걸 지금 나한테 묻고 있는 거야? 애를 데리고 간 당신 책임 아니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데 애가 다친 것도 모를 수 있어? 당신 바람피니? 여자랑 만나기 위해 애를 혼자 방치해서 저렇게 되게 만든 거야? 내 딸을 다치게 하고 트라우마를 준 당신 나 절대 용서 안 해. 진정해 제발. 당신 두고 내가 바람필 리가 없잖아. 나 지금 회사에 나와 있어. 못 믿겠으면 영상통화라도 할 수 있어. 엄마 집에 도착하자마자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와서 수진이는 엄마한테 맡기고 회사로 나왔어. 회사에 나갈 일이 생겼으면 우선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어떻게 나한테는 이런 방구도 없이 어머니한테 애를 맡길 수가 있어?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수진이를 데리러 갔을 거 아니야. 엄마가 남도 아니고 책임지고 수진이 잘 봐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회사 가라고 하셔서 마음 놓고 맡긴 거야. 어머니 나랑 우리 수진이 싫어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런 어머니한테 애를 맡기는 그 무심함이 난 화가 난다는 거야. 그건 오해라고 나도 누누이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 내가 없을 때만 며느리 괴롭히고 그런 은큼한 여자 아니야. 우리 수진이도 얼마나 이뻐한다고 그래. 오늘도 수진이를 보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그런 찐 반가움이 거짓일 리가 없잖아. 우리 수진이를 보고 좋아하신 게 아니라 아들인 당신을 보고 기뻐한 거란 생각은 못하는 거야? 물론 자식도 이쁘지만 사랑은 내리사랑 아니야? 딸이 응급실에 실려온 이 시기에 일단 쓸데없는 말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빨리 이쪽으로 오기나 해. 알겠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갈게. 근데 집에서 할머니랑 수제비를 만들기로 했던 수진이가 대체 왜 교통사고를 당했단 거야? 병원에 있는 그 애가 정말 우리 수진이 맞아? 내가 내 딸도 몰라볼까 봐? 수진이가 사고가 났으면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엄마한테서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는데?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던 말던 그게 그렇게 중요해? 현실은 우리 딸이 지금 다리가 골절돼서 병원에 실려왔단 거잖아. 알겠어. 지금 전철 탔어. 반 시간이면 병원에 도착하니까 도착한 다음에 다시 얘기해. 미안해. 할머니네 집에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 하던 애를 억지로 데리고 가서 이사단이 나게 만들어서. 3시간 후. 어머니 저예요. 네가 웬일이니? 혼자 사는 시애미가 싫어서 지 남편이랑 새끼만 달랑 시댁에 보낸 거 사과라도 하려고 연락했니? 사과드리려고 연락한 게 아니라 따지려고 연락한 겁니다. 뭐야, 감히 시애미인 나한테 따지겠다고? 너 정신 줄랐니? 며느리 주제에 감히 뭘 어쩌고 어째? 저희 수진이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랬니? 애가 살짝 어리버리해서 걱정했는데 역시나 교통사고를 당했구나? 뭐라고요? 아니, 내가 전부터 입이 닳도록 말했잖니? 애가 다른 집 애들이랑은 다르게 여물지 못했으니까 교육 똑바로 시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6살이나 됐으면 신호등 정도는 똑바로 가르쳤어야지 어떻게 애가 교통사고를 당할 때까지 아무런 교육을 안 할 수가 있니? 이건 100% 애미인 네 잘못이니까 네가 반성해야 하는 거야. 어머니 댁에 놀러가서 일어난 사고예요. 제 남편이 애를 어머니한테 맡겼는데 애가 사고를 당했으면 어머니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책임을 운운하기 전에 애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 제일 먼저 애 안위를 걱정하고 물어야 정상 아닌가요? 어떻게 손녀한테 여물지 못했다는 막말을 내뱉을 수가 있으세요? 똑똑하지 못한 걸 똑똑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도 잘못이니? 귀한 자식일수록 더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바른 교육을 시켜야지 오냐오냐 하고 쉬쉬한다고 해결될 일이니? 네가 제대로 못 키운 네 새끼가 사고가 난 걸 내 탓으로 돌리지 마. 난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제 남편은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수진이를 데리고 어머니 댁에 갔고 갑자기 회사에서 호출이 와서 애를 어머니한테 맡기고 회사에 갔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랑 같이 있어야 할 수진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미안함은 하나도 없이 애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다고 안 그래도 아픈 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시는 거예요? 우리 수진이가 대체 왜 어머니 집에서 15분 떨어진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딸의 사고 책임을 왜 나한테 묻고 연병이냐고. 지 혼자 집에 가겠다고 하길래 갈 수 있으면 어디 한번 가보라고 한 게 내 잘못이니. 이제 겨우 6살짜리 애가 어떻게 차로 1시간 거리에 집에 혼자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으면 가보라고 하셨어요? 이래도 어머니 책임이 아니라고요? 지가 갈 수 있다고 우기니까 갈 수 있겠지. 그거를 자꾸 나한테 따지니.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애미나 새끼나 왜 이렇게 징징대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야? 지 아빠가 회사에 가고 없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달라 집에 데려다달라 칭얼거리고 정신사납게 구는데 나더러 어쩌란 거니? 그럼 저한테 전화 주셨으면 됐잖아요. 그랬다면 제가 수진이를 데리러 갔고 사고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래야 하니? 날 마귀 할멈이라고 하는 기집애를 위해 왜 내가 전화까지 해야 한단 거야? 어머니 손녀잖아요. 손녀딸을 위해 전화 한 통 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걘 내 손녀이기 전에 네 딸이야. 그래요. 어머니가 절 싫어하시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제가 하는 말 대부분은 묵묵부답으로 무시하시는 거 저도 인간인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제 남편이 있을 때만 저랑 말을 섞고 남편이 없는 곳에서는 절 공기 취급하시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수진이를 그쪽으로 보낸 제가 잘못했네요. 아무리 제가 믿고 손녀한테 큰 정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그 어린 걸 밖에다 혼자 방치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제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애가 그렇게 미우셨어요? 그래, 난 니들 모녀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나한테서 내 아들을 뺏어간 마녀들이야 니들은. 너 때문에 난 30년을 고이 키운 내 아들을 뺏겼고 네 뱃속에 있던 그 물건 때문에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어. 착한 우리 아들이 하늘이 주신 생명을 책임지고 키우고 싶으니까 결혼 허락해달라고 무릎 꿇고 비니까 허락해줄 수밖에 없었어. 니들 결혼을 허락하고 난 한 달을 잠을 이루지 못했어. 잘 키운 내 아들을 하루아침에 딴 년한테 뺏기게 된 사실이 충격이 돼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잘 수가 없었고 혼전 임신이라는 얄팍한 수를 써서 내 아들을 낚아챈 네가 혐오스럽고 증오스러워서 이가 갈렸어. 이 세상에 법이란 게 없었다면 널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네가 싫고 원망스러웠어. 세상에 절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소름이 끼치네요. 순서가 잘못된 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남녀가 사랑해서 아이를 가지고 결혼해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렇게 어머니의 원한을 살 정도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요? 그래 죄야. 내 아들을 나한테서 뺏어간 년들은 다 죄인이야. 내가 30년 동안 키워온 내 아들을 너 같은 거한테 뺏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우리 아들이 여자를 만날 때마다 내가 몰래 나서서 그년들을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는데 니녀는 하도 맹해 보여서 나중에 손보려고 한 내 아니란 생각이 제일 큰 실수였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어리숙해 보이던 네가 혼전 임신을 할 거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거든. 그래서 우리 수진이가 혼자 밖으로 나가는 걸 방치한 거야? 날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람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딸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사고를 당한 건 새끼인데 왜 니년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언제 널 사랑한다고 했니? 미쳤나 이게?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아들이 만나는 여자들 하나하나를 다 중간에서 잘라버리는 엄마는 정상 아니야. 엄마는 그냥 정신병이야, 정신병. 내가 엄마 남편도 아니고 엄마 애인도 아니고 엄마 소유물도 아닌데 어떻게 날 평생 엄마 곁에 잡아두려고 했어? 이렇게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여자가 내 엄마라는 사실에 온몸에 털이 다 곤두서는 것 같거든 나. 설마 너 진호니? 내 아들 진호인 거야? 나야 변명할 거 있음 어디 한번 해봐. 나랑 만나던 여자들마다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자는 말만 남기고 자취를 감춘 게 다 엄마 짓이었어? 걔들은 다 나쁜 년들이야. 너 말고도 딴 놈이랑 만나면서 양다리 걸치는 천한 년들이었기에 엄마가 널 위해 뒤에서 그년들을 정리해 준 거야. 내가 미성년이야? 엄마가 왜 내 뒤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은 애 보호자 노릇을 하고 다녔단 거야? 그게 날 위해서야? 거짓말하지 마. 날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날 독점하려는 토 나오는 욕심 때문일 뿐이잖아. 평생 아빠를 의심하고 트집 잡고 결국 이혼이라는 파경을 맞아놓고도 반성하지 않고 아들인 내 인생까지 망치려고 했어? 나도 엄마처럼 평생 혼자 살길 바랬어? 네가 왜 혼자니? 엄마가 있잖아. 네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처럼 우리 둘이 평생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엄마보다도 널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엄마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는데 굳이 저딴 여자가 왜 필요하단 거야? 난 밥 해주고 빨래해주는 엄마가 필요한 아이가 아니야? 내 가정을 이루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내 아이를 낳고 알콩달콩 살고 싶은 성인이야. 엄마한테는 엄마 인생이 있고 나한테는 내 인생이 있다는 걸 왜 몰라? 엄마는 너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넌 엄마 말고도 딴 년들이 필요하단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로 엄마를 아프게 할 수 있니? 딴 년들이 아니라 소중한 내 와이프랑 내 딸이야. 내 딸을 저렇게 만든 엄마 나 절대 용서 안 해. 용서 안 하면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다신 엄마 안 봐. 그딴 것들을 위해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를 버리겠단 거야? 내가 없었으면 네가 이 세상 빛을 볼 기회라도 있었을 것 같니? 내가 없었으면 네가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결혼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이제 살만하니까 애미를 버리고 마누라랑 새끼만 끼고 지만 행복하게 살겠단 거야?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도 않아? 난 너한테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넌 나한테 뭘 해줬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태어나게 해달라고 엄마한테 애원한 적 있어? 뭐라고?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거라서 생긴 게 나잖아. 본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생긴 생명이고 본인들의 이익을 생각해서 낳은 자식한테 낳아준 빚을 갚으라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엄마가 대체 나한테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해줬다고 그래? 애 키우는 거 힘들다고 날 6살까지 시골에 할머니 집에다 맡겨놓았던 사람이 참 당당도 하시지. 내가 기억이 있을 때부터 매일 의부중환자처럼 아빠를 의심하고 하루가 멀다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내가 10살 때 이혼하고. 그때 난 매일매일 가족을 들들들 볶는 엄마가 무서워서 아빠랑 살고 싶었는데 아빠한테 가면 엄마는 죽어버리겠다고 겨우 10살인 날 협박하고 공포에 떨게 한 사람이 엄마 아니야? 날 잡고 있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아빠한테서 돈을 뜯어낼 수 있으니까 필사적으로 날 잡았단 거 다 알아.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엄마한테 있어서 난 그냥 도구였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양육비랑 생활비를 뜯어낼 수 있는 도구. 성인이 되고부터는 알바하고 직장 다녀서 번 돈을 월급채로 가져다줘야 하는 노예. 그런 내가 여자가 생겨서 결혼하면 돈줄이 끊기게 되니까 필사적으로 내 결혼을 막은 거잖아. 그걸 다 알면서도 엄마를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한 건 엄마에 대한 내 마지막 배려였어. 그래도 낳아준 사람이라고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싶어서 매달 생활비도 80만씩 보내줬고 명절 생신이면 찾아가 뵈려고 노력했어.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낳아줘서 고맙다는 의미에서 만난 점심 한 끼 사주려고 간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엄마와 함께할 식사는 이제 영원히 없을 것 같아. 낳아준 건 고맙지만 나한테도 선택권이라는 게 있었다면 나 절대 엄마를 내 엄마로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제발 그런 슬픈 소리 하지 마, 아들. 엄마한테는 너밖에 없단 거 잘 알잖아. 너가 없으면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란 거야? 나도 내 딸이 없으면 못 살아. 그런 내 딸을 다치게 한 엄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오늘 운이 나빴으면 난 내 딸을 영원히 잃었을 수도 있었고 앞으로도 엄마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상황이 이런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엄마를 다시 봐? 엄마가 약속할게. 다신 네 마누라랑 네 새끼 괴롭히고 미워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한 번만 엄마 용서해주라. 돈줄이 끊기게 생겼으니까 속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 잘 알아. 비굴하게 굴지 말고 그냥 혼자 벌어서 먹고 살아. 20년 넘게 일도 안 하고 살았으면 충분히 편하게 살았잖아. 그 후 제 남편은 어머니 연락처를 차단하고 저희는 이사했습니다. 어머니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맘 돌리고 다시 연락하고 살라는 이모님의 전화가 왔었지만 제 남편은 어머니와 절연했다는 문자만 남기고 더 이상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두세 달이 지난 후 어머니는 결국 이모님이 소개해준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절연하고 산 지 4년이 넘었지만 어머니와 안 보고 살겠다는 제 남편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 사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겠지요. 이 시간에 또 어딜 간 거야? 또라니, 난 놀러도 다니면 안 되는 몸이야. 결혼한 것도 아니고 동거 중인데 내가 어딜 가는 것까지 너한테 다 얘기해야 해. 결혼은 안 했어도 약혼했잖아. 나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약혼 먼저 하고 같이 살자고 한 사람은 너 아니니? 근데 같이 산 지 이제 겨우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틀이 멀다 하게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면 어쩌자는 거야? 남자들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원래 늦게 들어가고 그런다는 것도 몰라? 넌 사회생활 안 하잖아.
2달 전 동거를 시작하자마자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뭔 사회생활 같은 소리야. 아니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설마 너 2달 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부터 직장 안 다닌 백수는 아니지.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지금 우린 약혼한 사이고 거의 부부나 마찬가지란 거잖아. 부부라면 어느 쪽이 전업주부 하던 동등한 위치 아니야? 전업주부는 집안일을 책임지고 완벽하게 하는 게 직업이잖아? 근데 넌 명색만 전업주부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요리, 청소, 빨래, 몽땅 다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넌 그냥 나한테 얹혀 사는 백수고 이상도구 이하도 아닌 존재 아니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사지 멀쩡하면 이젠 그만 자립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가 그렇게 말하면 난 좀 우습다. 넌 늘 그렇게 자기 처지를 너무 쉽게 망각한다는 게 단점이란 말이야. 너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란 거 잊었어? 자립은 내가 아니라 너가 해야 하는 게 맞지. 2다리로 자유롭게 걷고 뛰지도 못하고 절뚝거리는 너한테서 자립하라는 말을 들으니까 불쾌하잖아. 장애인 여자랑 사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멀쩡한 내가 다리를 쩔룩대는 여자랑 같이 걸어다닐 때마다 뜨겁게 받는 다른 사람들의 미심쩍은 눈빛들? 그런 눈빛들에 난 뭐 아무렇지도 않고 상처받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랑 결혼해주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절을 해야지. 내 귀가 시간을 체크하고 집안일하라고 잔소리하고 백수라고 중얼거린다는 게 말이나 돼. 내가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자립이란 단어로 비꼬니까 기분이 좋아? 이런 나지만 그래도 좋다고 만나달라고 애원하고 약혼해달라고 사정사정한 사람은 너 아니니? 그땐 철도 없이 그랬었지. 넌 다리가 불편하지만 직업이 좋고 나보다 연상이니까 내가 다소 제멋대로 굴어도 다 받아줄 줄 알고 청혼했는데 너가 이렇게 깐깐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란 걸 미처 몰랐다. 내 직업을 보고 날 만났단 거야? 그리고 연상이라고 해봤자 겨우 1살 많은데 그 정도로 누나처럼 널 챙기고 네 앞에서 쩔쩔매야 하는 거니? 처음부터 난 너가 연하란 게 마음이 쓰여서 네 고백도 거절했었는데. 사랑의 나이가 뭔 상관이고 사랑의 장애가 어디 있냐며 마음을 받아달라고 무릎 꿇고 날 설득한 사람은 너 아니니? 말은 그렇게 해도 너가 정상인이 아닌 것에 대한 유감은 늘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어.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 다 합해도 장애가 있는 여자랑 만나는 놈은 나밖에 없는데 나한테 압력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랑 약혼까지 한 건 날 무조건적으로 감싸줄 것 같은 너희 그 넓은 포용력 때문인데. 아직 결혼도 하기 전부터 벌써 날 백수 취급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한다고 구박하고 외출도 못하게 들들볶으면 숨이 막혀서 나더러 어떻게 살란 거야? 남들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보던 너가 날 어떻게 생각하던 상관없이 처음 시작은 그래도 사랑이었어. 다리는 불편하지만 순수하고 매력적인 얼굴과 차분한 성격에 반해서 첫눈에 결혼을 생각했어.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믿어주길 바래. 근데 왜 요즘은 자꾸 싸워야 하는지 나도 너무 속상해. 내가 평생 백수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줄 순 없는 거야?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이렇게 서로한테 상처 주지 말자. 집만 나서면 다 적인데 우리끼리 싸우면서 아파하지 말자. 알겠어. 미안해, 지금 당장 집으로 갈게.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널 힘들게 한 것 같아. 사람은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집에 들어갈 때 너가 좋아하는 치킨 사갈게. 오랜만에 치맥하면서 서로한테 쌓인 오해도 풀고 깊은 대화도 하고 좋은 밤 보내자. 알겠어. 기다리고 있을게. 근데 자기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 사적인 일이라 말 꺼내기 껄끄러워서 그동안 참고 얘기하지 못했는데 결혼 전에는 확실하게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뭔데 그래? 얘기해봐. 자기 대기업에서 일한 지도 거의 10년 됐잖아. 원래 대기업은 연봉도 높다고 하던데 야근도 밥 먹듯이 하니까 야근 수당도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검소해서 별로 쓰는 돈도 없잖아. 그럼 지금까지 꽤 많은 돈을 모았다고 봐도 되겠지? 뭐 나름 모을 만큼 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궁금한 거야? 왜라니? 우리가 남이야? 우린 약혼했고 다음 달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잖아. 이제 곧 부부가 되니까 서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요해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요즘은 아이 계획도 통장 잔고를 보고 결정한다는 말도 있을 만큼 한 가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은 크다고 봐야 하잖아. 난 3억 정도 모았는데 넌 얼마나 모았어? 정말 자기가 3억이나 모았다고? 아니,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여자가 그렇게나 많이 모을 수 있는 거야? 완전 많은데. 나 자기 다시 봤잖아. 존경한다, 자기야. 내 잔고를 공개했으니까 이젠 네가 모은 돈을 공개해야지. 부끄럽지만 난 그냥 300만 정도밖에 못 모았어.
근데 여기에는 다 사정이 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잖아. 큰 수술만 벌써 5번 하고 그때마다 엄마한테 돈을 보내드리느라 도저히 생각처럼 돈을 모을 수가 없었어. 엄마가 아픈데 아들이 돼서 도와드리지 않을 수는 없잖아. 나 이해하지?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정말 이해해줘서 고마워. 역시 자기는 착해서 더 빛나 보이는 여자야. 근데 자기랑 2달 같이 살면서 통장은 구경도 못 해봤는데 어디다 숨긴 거야? 숨긴 게 아니라 금고에 넣어뒀어. 그 금고에는 중요한 회사 서류를 넣어뒀다고 하지 않았어? 회사 서류도 있고 통장이랑 다른 금부치도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금고에 넣는 건 상식이잖아. 그럼 통장 비번이랑 금고 비번 나한테 알려줄래? 우리 곧 결혼하고 부부가 되는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건 공유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 알겠어, 알려줄게. 정말 자기 오늘 대체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지금 당장 집으로 달려갈게. 기다려. 앞으로는 내가 모든 집안일 다 도맡아 하고 자기를 여왕처럼 대접해줄게. 자기는 최고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니까. 왜 그래, 쑥스럽게. 알겠어, 빨리 와. 미안해, 나도 오늘 너한테 너무 예민하게 군 것 같아. 사과할게. 아니야, 잘못은 내가 했는데 뭘. 자기를 장애인이라고 상처 준 거 미안해. 다신 그런 말로 자기를 아프게 안 할게. 믿어줘. 알겠어, 믿어.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너 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여자랑 사귀었니? 뭐 시력장애인도 만난 적 있고 휠체어를 탄 여자도 만난 적 있고. 근데 그게 왜 궁금해? 그냥 내 남친이 전에는 어떤 여자를 만났는지 급 알고 싶어져서 그래. 근데 왜 다들 장애인이야? 너한테는 장애인한테만 끌리는 뭐 그런 독특한 유전자라도 있는 거야? 그러게 난 하늘에서 내린 천사인가 봐. 신이 날 이 세상으로 보내준 이유는 다른 남자가 꺼리는 여자를 보듬어주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함인가 봐. 그렇구나. 뭐야, 자기 질투하는 거야? 내가 전에 누굴 만났던 상관없이 지금은 자기 남자니까 우월감과 성취감을 가져도 좋아. 자기는 그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니까. 알겠어.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하는 거짓말이란 거 잘 알지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네. 그럼 집에 와서 다시 얘기해. 2주 후. 뭐해? 응, 그냥 집에 있는데. 집에서 뭐 하냐고. 청소기도 돌리고 세탁기도 돌리고 집안일하는데? 거짓말하지 마. 너 방금 내 금고 열었잖아. 그래서 경보기가 울리니까 놀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잖아. 그걸 너가 어떻게 알았단 거야? 아니, 설마 집에 카메라 설치해 놓은 거야? 응, 카메라 달아놨고 넌 내 예상을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내가 놓은 덫에 빠졌어. 뭐라고? 내 재물을 훔치려고 금고를 연 도둑이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해도 되지? 아니, 자기 대체 왜 그래? 난 자기 약혼자인데 뭔 도둑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난 그냥 금고 구경 좀 해보려고 연 것일 뿐인데 경찰 신고가 웬 말이냐고! 구경이 아니라 훔치려고 한 거겠지. 아니, 훔치긴 뭘 훔친다는 거야? 어차피 결혼하면 공동재산이 될 돈인데 내가 굳이 훔칠 필요 있어? 약혼한 사람끼리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약혼한 사이란 건 인정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2주 뒤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잖아. 그래, 잘한다니까 다행이네. 그럼 위자료 3천만 지불하고 내 집에서 꺼져.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 이 집에서 아기도 낳고 쭉 행복하게 살기로 한 거 아니었어? 네가 딴 년 만나고 다니는 증거 다 모았어. 원한다면 역겨운 니들 사진 100장이라도 뿌려줄 수 있는데 더할 변명 남아있어? 그 여자는 그냥 교회 동생이야. 말했잖아, 나 예전에 교회 다녔었다고. 그때 한 동생이고 요즘 취업한다고 서울에 올라왔다고 하길래 가끔 만나서 밥 먹었을 뿐 절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야. 증거도 다 있다고 하는데도 귀찮게 변명질을 하고 자빠졌어.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나한테는 목숨 같은 운명의 여자가 따로 있고 넌 그냥 나와 그녀가 행복해질 수 있는 디딤판과도 같은 여자야. 너한테서 뜯어낸 돈으로 그녀랑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도 낳고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했어. 근데 재수없게도 교활한 네가 놓은 덫에 걸려서 내 꿈이 개박살나게 생겼어. 됐니? 돈 때문에 나한테 접근했단 뜻이네? 다 알면서 뭘 물어? 그렇지 않고서야 나처럼 잘생긴 남자가 너 같은 병신이랑 만날 리가 없잖아. 내가 널 깜방으로 쳐넣을 수 있단 생각은 못하고 가니 배 밖으로 나와서 건방 떨고 있구나. 내가 네 돈을 훔쳤니?
금고를 열자마자 경보기가 울렸고 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오히려 너한테 사기당한 거야. 왜 이래? 아무것도 훔친 것도 없는 나한테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차피 이미 쫑난 거 난 그냥 짐 정리해서 나가면 그만 아니니? 네 입으로 말했잖아. 우린 약혼한 사이라고. 약혼한 상태에서 바람피면 위자료를 내야 한다는 상식도 몰랐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봐. 네가 정말 깜방에 들어갈 일을 하지 않았는지. 무슨 뜻이야? 전에 너랑 사귄 적 있다던 그 시각장애인 말이야. 나 그 사람이랑 아는 사이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딨어.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그러게 나도 믿어지지 않지만 세상은 또 그렇게 좁네? 그 친구는 우리 엄마가 운영하는 제가 요양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2년 전에 약혼했던 남자한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2억을 사기당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했단 말을 들은 적 있어. 나한테 자꾸 통장 잔고를 묻는 네가 미심쩍어서 전 여친에 대해 물었을 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시각장애인 여자랑 만난 적 있다고 했지. 그때 딱 감이 왔어. 넌 몸이 불편한 여자들만 타깃으로 삼고 결혼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기꾼이란 걸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확인해봤더니 그 친구 돈을 사기친 놈이 네가 맞더라. 세상은 정말 넓고도 좁단 걸 처음 알았지 뭐야. 헛소리하지 마. 네가 뭔 탐정이라도 되는 줄 알아. 세상에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많고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꼭 나라는 보장 있어? 증거 있냐고. 눈도 안 보이는 여자의 말을 믿거나 사기꾼으로 몰면 명예훼손으로 내가 확 고소해버릴 수도 있는 결과는 고려하고 나대는 거야. 눈이 안 보이는 그녀는 너랑 사귈 때 네 목소리라도 많이 듣고 싶어서 너랑 통화할 때마다 네 목소리를 녹음했다고 했어. 그 목소리랑 지금의 네 목소리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동일한 인물이라는 증명이 되지 않겠어? 네가 감히 내 목소리를 녹음했단 말이야. 미안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아주 많이 녹음했으니까 빠져나갈 궁리는 하지도 마. 신혼집을 사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내 친구 돈을 2억이나 뜯어가고도 모자라서 그 다음 사냥물로 날 노렸니? 근데 이걸 어쩌나 사냥물을 잘못 찾아서 네가 오히려 잡히게 생겨서 말이야. 이건 어때? 내가 위자료 3천만에다 이별비 2천만 더 얹어서 5천만 줄게. 그러니까 이번 일은 그냥 모르는 척 눈 감아주라. 그럼 너도 미치는 거 없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연애도 못 해봤을 몸으로 나한테 사랑받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야? 그것만으로 날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5천만은 내가 니들 연놈들한테 당연히 받아야 할 위자료야. 고소당하는 게 무서우면 지금 당장 2억을 그 친구 통장으로 입금시켜. 그 돈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 애인이랑 여행 다니고 명품 산다고 거의 다 썼단 말이야. 그럼 어쩔 수 없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별 수 있어? 지금 당장 그 친구랑 경찰서에 갈게. 도망갈수록 네 죄만 더 커지니까 좋게 말할 때 자수해. 그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 후 사기꾼 놈은 사기죄로 실형을 받게 됐고 제 친구는 그 인간의 통장 속에 남아있던 1억 남짓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00만도 안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여자랑 쓰기 위해 안 쓰고 착실하게 적금 들어놨단 말에 아이러니해서 웃음밖에 안 났습니다. 그런 인간인 줄 모르고 약혼까지 한 저도 잘한 건 없지만 결혼하기 전에 그놈의 본질을 알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거까지 했는데 결과는 비참하기 그지없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갔고 앞을 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지요. 또한 위자료는 그 연놈들 부모님이 대신 내준 덕에 이 생에 그놈과 다시 엮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보 오늘 몇 시에 퇴근해? 오늘도 늦으니까 기다리지 마.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어머니 생신이니까 일찍 들어오라고 했잖아. 어머니 말씀은 안 하셔도 오늘 같은 날만은 당신이랑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하길 원하실 텐데 오늘도 늦는다고. 집에서 편히 노는 전업주부인 당신은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이란 게 그렇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할 일은 태산이고 남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나만 늙은 엄마 생신이라고 할 일도 안 하고 혼자 집으로 내뺄 수 있어? 그딴 식으로 사회생활 했으면 나 벌써 잘린 지 오래야. 당신이 등 따시고 배부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매일매일 죽어라고 열심히 일해온 덕분이란 걸 왜 몰라? 당신이 힘든 건 잘 알지만 그래도 오늘은 다르잖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어머니 생신인데 어머니 모시고 식사 한 끼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매년 돌아오는 생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거야? 여자들은 늙으나 젊으나 어리나 왜 그렇게 무슨 날을 못 챙겨서 환장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하는 일 없이 편하니까 쓸데없는 일만 만들어내는 거야 뭐야?
하루 종일 어머니 간병을 하는 내가 하는 일 없이 편하다고? 요즘 따라 자꾸 입만 열면 전업주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날 무시하는데 내가 괜히 전업주부가 됐어?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절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못 모시니까 제발 어머니 간병 좀 맡아달라고 당신이 애걸복걸해서 어렵게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 간병을 시작했는데 감사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날 보는 눈빛에는 경멸밖에 없고 하루 종일 나랑 말 한마디 안 섞고 무슨 사람이 그래? 난 내 청춘 10년을 어머니 간병에 다 바쳤는데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어?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다른 집 며느리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 다 하는 일이야. 남들 다 하는 거 하면서 유세 좀 부리지 마. 여자의 인생은 원래 그런 거고 우리의 삶이 원래 그런 건데 그거를 생색을 내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머니 생신은 나랑 어머니 둘이서 지내란 거야? 당신 벌써 3년을 넘게 어머니 생신을 같이 축하해주지 않았단 거 알아? 일이 바쁘다고 했잖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깟 생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거야? 생신뿐만 아니라 당신은 평소에도 어머니한테 관심이 없잖아. 어머니 식사랑 목욕 포함 모든 일은 다 나한테 떠맡겨놓고 자기는 신경도 안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여자인 자기 일이라고 하는데 오늘따라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짜증나서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리지 마. 또 외박하겠다고? 당신 요즘 들어 대체 몇 번을 외박하는 거야? 내가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노력을 좀 해봐.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머리하고 화장기도 하나 없이 누렇게 뜬 얼굴하고 있는 당신을 보면 내가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날 것 같아? 집 밖에만 나서면 젊고 이쁜 여자들이 차고 넘치고 회사에도 매력적인 여자들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신같이 늙고 초라한 여자가 내 눈에 들어오기나 할 것 같냐고. 내가 집에 들어가길 바란다면 노력을 해. 노력을 알겠어? 밤낮으로 어머니 간병을 하느라 내 시간도 없이 사는 나한테 진심 몸을 가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미용실 다녀오게 하루라도 어머니 간병을 교대해달라고 하면 싫다고 단칼에 거절하고 어머니한테 물 한 번 떠다 드리지 않고 세수 한 번 시켜드린 적이 없는 인간이 나한테 바라는 건 또 왜 그렇게 많아? 바쁘니까 그만 좀 해. 무슨 사람이 끝이 없어. 한 달 후. 여보, 왜 전화를 안 받아? 어머니 지금 위독하셔.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구급차 타고 응급실에 왔는데 오늘 저녁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지금 당신을 찾고 계시는데 언제 의식을 잃을지 모르니까 빨리 병원으로 와. 아니 대체 뭘 하길래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는 거야? 지금 당장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빨리 이쪽으로 와줘 부탁이야. 다음 날. 엄마는 어떻게 됐어? 이번에도 무사히 위기 잘 넘기셨지? 어머니 돌아가셨어. 뭐라고? 어머니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당신 지금 장난해? 사람의 생명이란 게 얼마나 끈질긴 건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단 거야? 쉽게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 최근 3개월 동안 구급차 타고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만 8번이잖아. 근데 번마다 다 이겨내셨는데 이번에는 왜 퇴원 못하시고 영영 눈을 감으셨냐고. 엄마 상태가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똑바로 전했어야지 왜 더 빨리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냐고. 어제부터 전화를 수십 통 걸었지만 쭉 전화기를 꺼놓은 사람은 당신 아니니? 아니 그러니까 난 그냥 당신이 또 일찍 집에 들어오라고 바가지 긁는 전화를 할까 봐. 전화기를 미리 꺼놨으니까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지.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 어머니 가시는 마지막 모습도 못 보고 임종도 안 지킨 건 다 당신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날 원망하지 마. 아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건 다 당신 탓이야. 우리 엄마네 형제들이랑 우리 외할머니는 다들 90이 다 되신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만 75세에 돌아가신 건 다 당신이 제대로 간병하지 못한 탓이 아니겠어? 우리 엄마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80세도 못 채우고 돌아가시게 만든 거 나한테 사과해. 뭐라고? 그게 지금 10년 동안 어머니 간병을 한 와이프한테 할 소리야?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나더러 사과하라고? 내가 대체 왜 그래야 한단 거야? 사과할 건지 안 할 건지만 말해. 난 당신한테 사과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 그래, 그럼 이혼해. 엄마 49제는 지내고 이혼 얘기 꺼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뻔뻔한 그 얼굴을 하루라도 일찍 안 보고 싶으니까 이혼하고 내 집에서 나가.
아직 어머니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는데 나더러 이혼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어머니를 편하게 보내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는 거야? 어머니의 혼백이야 어떻던 상관없이 네 기분만 중요하단 거니? 어쩜 그렇게 끝까지 자기밖에 모를 수 있어? 당신 없어도 어머니 편하게 보내드릴 며느리는 따로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며느리가 따로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외동아들이고 어머니한테 며느리는 나 하나밖에 더 있어? 그게 말이야, 사실은 있단 말이야. 나한테는 당신 아닌 다른 여자가 있어. 당신보다 8살이나 어리고 이번에 내 아이도 임신해준 여자. 당신이랑은 10년을 살아도 생기지 않았던 아이를 그 여자가 임신해줬고 지금 벌써 임신 3개월째 들어섰어. 배가 더 커지기 전에 결혼해야 하니까 안 그래도 이혼 얘기를 꺼내고 싶었는데. 엄마 간병이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와중에 엄마가 눈치 빠르게 돌아가 주셨으니 이건 그야말로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녀랑 재혼하라는 하늘의 뜻이 아니겠어?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새끼.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그 평범한 행복을 드디어 가질 수 있게 된 난 행복한 남자야. 아이는 없어도 괜찮으니까 둘이서 행복하게 살기로 하지 않았어? 그땐 그냥 엄마 간병 때문에 대충 둘러댄 말이고 이 세상에 지핏줄 하나 갖고 싶지 않은 남자가 어딨어? 더 늦기 전에 나도 처자식 데리고 천륜의 행복을 누려보고 싶으니까 양심이 있다면 이쯤에서 빠져주라. 내 집에서 새 와이프랑 내 새끼랑 같이 살고 싶으니까 아무런 쓸모도 없는 늙은 여자는 이혼하고 집에서 나가. 불륜을 저지른 인간이 적반하장으로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10년이나 종년처럼 부려먹고 맨몸으로 쫓아내겠다는 말이야? 설마 내가 그 정도로 나쁜 놈이겠어? 공동재산 1억은 위자료로 몽땅 다 줄 테니까 그 돈 들고 나가. 정말 1억을 다 나한테 주겠다고. 그 정도 안 주면 진드기처럼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할 거잖아. 새 와이프가 배불러 오기 전에 당신이랑 이혼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겠어? 내 와이프와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깟 1억? 그건 그냥 껌값에 불과해. 엄마 유산 상속받으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테니까 그깟 1억은 그냥 당신 줄게. 그 돈으로 나랑 그녀 두 사람의 위자료 다 퉁친 거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 알겠어, 고마워. 1억 입금을 확인하면 확실하게 이혼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돈 준다고 하니까 고분고분 이혼에 동의하는 거 좀 봐. 그렇게 안 봤는데 당신도 은근히 돈의 노예구나. 혹시 우리 엄마를 간병한 것도 다 돈 보고 한 거야? 우리 엄마한테 돈 좀 있어 보이니까 나중에 유산 받으려고 일부러 간병해 준 거야? 곧 이혼할 판에 그런 건 이제 아무런 상관도 없잖아. 하긴 그렇긴 하지. 그럼 하루빨리 이혼하고 남남이 되자고 우리. 나도 원하는 바니까 서둘러 주기 바래. 사후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혹시 당신이 현관 비번을 바꿔버린 거야? 쫓겨나는 게 억울해서 일부러 그딴 치사한 짓을 한 거야? 현관 비번을 바꿨다고 하기보다 그 집은 내가 부동산에 이미 내놨는데? 뭐라고?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 집을 부동산에 내놓는단 거야? 우린 이혼한 사이야. 설사 이혼을 안 했다고 해도 며느리한테는 시부모 재산이 한 푼도 안 간다는 건 상식인데. 설마 당신한테도 그 집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고 착각하고 멋대로 부동산에 내놓는 황당한 짓을 한 거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그 집은 어머니가 생전에 나한테 증여해 주신 집이고 따라서 지금은 완전한 내 집이야. 뭐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내가 우리 엄마 외동아들인데 왜 내가 아닌 당신이 우리 엄마 집을 가진단 거야? 당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우리 엄마를 꼬드겨서 집 명의를 지 이름으로 바꿨어?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치맥기는 전혀 없으셨어. 어머니한테는 물론 아내인 나한테도 조금의 관심도 주지 않는 당신을 보면서 못나고 한심한 아들을 낳고 길러서 정말 미안하다고.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나한테 사과하시며 눈물을 보이시곤 하셨어. 그리고 생애 마지막 10년을 내 덕에 행복하게 보내셨고 날 며느리가 아닌 딸로 생각한다고 하셨어.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한테 큰 기쁨과 감동을 준 날 딸로 생각하고 유일한 육친으로 생각하니까 집을 나한테 미리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셨어. 말도 안 돼. 그건 무효야. 그 집 지금 당장 나한테 돌려줘. 안 그럼 널 고소할 거야. 난 법을 어긴 적이 없어서 무서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고소하고 싶으면 맘대로 해. 그래, 최악의 경우 그 집은 어쩔 수 없다고 쳐. 하지만 엄마한테는 적금도 적지 않게 있을 테니까 그거로 먹고 살면 돼. 어머니 생전에 통장 속에 적금 5억은 몽땅 다 나한테 증여하셨는데? 뭐라고?
말했잖아. 어머니는 날 며느리가 아닌 딸로 생각했고 아들인 당신은 남으로 생각하기로 하셨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모든 재산은 아들인 당신한테 가니까 그게 싫으셔서 나한테 미리 다 증여하신 거야. 아무리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해도 내가 엄마 아들인데 어떻게 아들한테 그럴 수 있어? 현금이랑 집을 증여하시면서 어머니 나한테 그러셨어. 당신 아들이 내 곁에 조용히 남아있으면 어머니 유산으로 같이 먹고 살고. 혹시라도 날 배신하고 딴 년한테 가게 되면 10원 한 장 주지 말고 집에서 내쫓으라고. 당신이 날 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머니 유산은 우리의 공동재산이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린 이제 남남이라 어머니 유산은 오직 나 혼자만의 재산으로 됐어. 나한테는 곧 아이도 있고 돈 들 일도 많은데 정말 그렇게 나올 거야? 난 엄마 유산 바라고 우리의 전 재산인 1억을 몽땅 다 당신한테 줬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 아이라고 했어. 근데 그 아이 대체 누구 아이인 거야? 무슨 소리야? 내 아이지 뭐가 누구 아이란 거야? 7년 전에 우리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병원에 검사 갔던 거 생각 안 나? 그때 병원에서 준 답은 당신은 무정자증이라 임신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했는데 그 여자는 대체 무슨 재주로 임신을 했단 거야? 그땐 무정자증이었지만 이젠 세월도 많이 지났고 내 병도 자연적으로 나았을 수도 있지 뭐가 이상하단 거야. 무정자증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자가 생긴다고? 그런 억지가 당신은 찜찜하지도 않나 봐. 그녀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데 날 속였을 리가 없잖아. 질투난다고 그녀를 나쁜 년으로 만들지 마. 니들이 어떻게 살던 아무 관심도 없고 질투 같은 것도 없으니까 오버하지 마. 다만 남이 새끼를 지 새끼인 줄 알고 물고 빨고 평생 속고 살 당신이 안쓰러워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한 거야. 고맙게 생각하기나 하고 다신 날 찾지 마. 그 후 찜찜함을 참지 못하고 전 남편은 다시 병원에 가서 불임 검사를 했고 역시 무정자증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다시 받아달라고 저한테 싹싹 빌었지만 무시했습니다. 갈 데 없고 돈도 없으니까 어머니 유산 바라고 저한테 빌붙는 게 뻔한데 그런 인간을 다시 받아줄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10년을 간병한 절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인간은 아직 더 고생해봐야 공평한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방금 집에 큰 박스가 3개나 도착했는데 보낸 사람이 아가씨네요? 아가씨가 무슨 일로 저렇게 많은 물건들을 보냈는지 어머니는 뭐 아시는 거 없어요? 벌써 도착했니? 꼭 필요한 물건들만 보내라고 했는데 큰 박스 3개나 보냈어? 걔가 날 닮아서 그렇게 무력이 많아. 보이는 건 다 사야 하는 성격이라 갖고 있는 물건이 많아. 어쩌겠니 돈 주고 산 것들을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중에 짐 정리할 때 욕심나는 거 있음 얘기해. 촌스런 올케 언니한테 옷이랑 신발 몇 개 주라고 내가 말해줄게.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공부는 잘하지 못했어도 옷 고르는 센스 하나는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타고났거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머니. 아가씨 옷들을 왜 저렇게 박스채로 저희 집에 보낸 건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남편한테 아직 아무 말도 못 들었니? 우리 딸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살기로 했는데? 네, 아가씨가 우리 집에 와서 산다고요? 아니 왜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아가씨가 심해부를 두고 왜 저희 집에 와서 살겠단 거예요? 그놈 말은 꺼내지도 마. 속이 아주 간장종지만한 그런 인간은 우리 딸 남편이 될 자격이 없어. 우리 딸이 잠깐 한눈 좀 팔았다고 바로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고 위자료 내고 꺼지라고 한 나쁜 놈이야. 그놈 때문에 우리 딸은 집에서 쫓겨나서 갈 곳도 없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기로 한 거잖니. 우리 딸이 사랑하고 또 우리 딸을 사랑하는 우리 딸 남친도 같이 오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남친이라면 내연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가씨 혼자도 아니고 바람핀 남자까지 호구로 달고 오겠다고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 둘을 저희 집에 오라고 허락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내 딸을 내 집에 부르는데 대체 왜 너랑 상의해야 하니? 이 집 가장인 우리 아들도 이미 허락한 일을 왜 네가 입대고 간섭질이냐고. 아, 그리고 너 내 앞에서 내연남이란 그런 천박한 단어 쓰지 마. 우리 딸이 사랑하는 남자고 평생 같이 살고 싶다는 남자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불쾌해. 애초에 김서방 그놈이 우리 딸한테 카드값이 많이 나온다고 잔소리하면서 사람을 들들 볶지만 않았어도 우리 딸이 딴 남자한테 넘어갈 일도 없었어. 바람이든 뭐든 나한텐 중요하지 않아.
난 내 딸이 행복하면 그만이고 내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내 자식으로 품어줄 생각이니까. 너도 우리 딸이랑 그 남친을 따뜻하게 맞아줘. 갈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네가 도움을 주면 걔들이 나중에 그 은혜를 잊겠니? 딸이 친정에 돌아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니까 며느리인 넌 나서지 마. 당연한 게 어딨어요, 어머니? 이 집은 제가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집으로서 결혼 후 제 남편이 들어와서 살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까지 짐 싸들고 쳐들어오신 거잖아요. 상황이 이런데 아가씨가 여기를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오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게 뭐가 말이 안 된단 거야? 내가 있는 곳이고 우리 딸의 친정이 되는 것이지 넌 그런 간단한 것도 모르니? 그러니까 제 집은 저희 부모님한테서 받은 집이지 아가씨 친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끄럽다. 넌 시누이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다고 하는데 안쓰럽게 생각하긴커녕 길바닥으로 내몰겠단 거니? 성인이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남편을 배신하고 바람필 때는 오늘날과 같은 비참한 날이 올 거란 각오도 했어야죠. 대책 없이 놀고 이제 와서 가족한테 민폐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꼭 받아줘야 할 의무는 없지 않아요? 혼자도 아니고 둘이잖아요. 어떡하던 알아서 살겠죠. 어찌 살지는 그 두 사람의 숙제이지 어머니랑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걔들이 알아서 먹고 살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이러겠니? 우리 딸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았고 그 때문에 모아놓은 돈도 없는 데다가 이혼하면서 위자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고 그 남친은 직장 생활이 체질에 안 맞아서 일을 그만둔 지 1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걔들이 어떻게 지들끼리 알아서 사니? 비빌언덕이라고는 오빠랑 엄마가 있는 친정분이라고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오게 하란 말이야? 네가 그렇게 인정머리 없고 못된 여자인지 난 정말 상상도 못했다. 제가 못됐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죠. 저희 집 셋이 살기에도 좁은데 어떻게 성인들을 더 들여요? 당장 남은 방도 없는데 여기로 온다고 한들 어디서 자냐고요. 네 서재 있잖니 거기 비워서 우리 딸한테 주면 될 거 아니야. 거긴 제가 재택근무로 일하는 공간인데 거길 비워주면 전 어디서 일해요? 재택근무라고 해봤자 그냥 컴키고 수다 좀 떨고 일 좀 하는 척 하는 거밖에 더 있어? 매일매일 지하철 타고 회사로 출퇴근하는 우리 아들이랑 비하면? 넌 그냥 놀고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을 모뉴세를 그렇게 부려대는지. 일은 그냥 침실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젊은 게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하는 거고요. 세상에 놀고 먹는데 월급을 주는 회사가 어딨어요? 아무리 직장 생활을 안 해보셨다고 해도 그렇지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시면 듣는 저는 속이 터져요. 제가 제 방에서 집중하고 일하는 덕분에 어머니 입으로 하얀 쌀밥과 따뜻한 국이 들어갈 수 있고 추우면 보일러 킬 수 있고 더우면 에어컨 킬 수 있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며 떡을 드실 수 있는 거란 걸 왜 모르세요? 저희 집에는 아가씨랑 그 내연남이 와 있을 공간이 없고 전두 백수를 먹여 살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안쓰러우면 어머님이 따로 집을 하나 구해서 거기서 딸내랑 같이 사시는 걸 추천드리죠. 뭐야, 네가 감히 네 앞이라고 싸가지 없이 새치혀를 함부로 놀려대는 거야? 애미가 아들 집에서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네가 감히 날 자식들 집에 얹혀서 사는 짐덩이 취급하니? 네가 나한테 한 그 천인공노할 짓거리들 우리 아들한테 다 얘기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이런 개떡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가 얘기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인간한테 따져야 할 상황이니까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아가씨 바람펴서 이혼당하고 그 내연남 데리고 우리 집으로 기어들 생각이라며? 기어들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듣기 거북하게. 사람이 살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이유로 이혼까지 한 속 좁은 김서방 그놈이 문제지 내 동생이 뭔 잘못이야. 믿고 기다렸으면 내 동생이 그 내연남을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것을. 남편이란 놈이 속이 밴댕이 소갈 딱지만 해서 마누라를 들들들 볶고 집에서 내쫓기나 하고. 그런 놈은 미인인 내 동생이랑 같이 살 자격도 없는 놈이야.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외도를 그런 식으로 감싸는 건 아니지. 그 나이 먹고 어떤 경우에서든 외도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란 것도 몰라? 내 동생은 귀엽고 이뻐서 어릴 때부터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
그런 내 동생이랑 결혼했으면 감사한 줄 알고 내 동생을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남자 구실 남편 구실도 제대로 못해서 딴 놈한테 마누라를 뺏긴 주제에 창피한 것도 모르고 위자료까지 내라고 연병 떠는 김서방, 그놈이 잘못된 거란데 왜 자꾸 은근슬쩍 내 동생을 나쁜 년 취급하는 거야? 내 동생은 믿었던 남편한테서 버림받고 상처받아서 심신이 지친 상태고, 오빠로서 그런 불쌍한 내 동생을 당분간 우리 집에서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방도 없는데 어디서 자겠단 거야? 설마 당신도 어머니처럼 나더러 일하는 방을 비우라는 건 아니지?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단 하나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야? 당신은 외동이라 잘 모르겠지만 형제란 건 말이야. 콩 한 알이라도 쪼개서 나눠 먹어야 하는 사이야. 내 한 몸 네 일곳이 있으면 내 동생도 잘 곧 있고, 내 입에 빵 한 조각이라도 들어갈 형편이 된다면 내 동생도 굶을 일 없어. 그게 남매란 거야, 알아? 참 대단한 오빠 나셨어. 마마보이로도 모자라서 시스콘까지. 결혼 전에는 전혀 어머니랑 여동생 말을 입에 꺼내지 않길래 굉장히 독립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바로 지가족이라면 끔찍한 본색을 드러내서 많이 황당하고 놀라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웬만하면 맞춰서 살려고 했는데,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꼭 당신들 가족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네. 그러니까 가족끼리 호의랑 권리 말이 대체 왜 나오냐 말이야. 그냥 나랑 엄마 말에 좀 따라주면 안 돼. 집안 어른인 엄마 말이랑 가장인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할 거면 결혼은 대체 왜 한 거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해. 암튼 난 아가씨가 내 연남 데리고 우리 집에 오는 거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당신이 직접 동생한테 연락 넣어. 일주일 후. 아가씨랑 그 내연남은 절대 제 집에 들이지 못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주인인 제 허락도 없이 그 두 불륜 남녀가 왜 제 서재에 떡하니 자리를 풀고 있어요? 제 짐들은 몽땅 다 제 침실에다 옮겨놓고 남의 방을 차지하고 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대놓고 누구 허락받고 왔고 누구 허락받고 남이 방을 차지하냐고 싫은 소리 하니? 생판 모르는 남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네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한테 그럴 수 있니? 남친까지 데리고 왔는데 네가 그딴 식으로 딱딱하게 굴면 우리 딸 체면이 뭐가 되니? 어머니가 끌어들였으니까 어머니가 책임지고 지금 당장 데리고 나가세요. 전 백수불륜 남녀를 먹이고 재울 정도로 자비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딸이 와 있는 게 그렇게도 싫어? 내 불편하고 싫으니까 데리고 나가세요. 어머니 한 분까지는 그래도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같이 살며 모셨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래, 그렇게 싫으면 어쩔 수 없잖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갈 수밖에. 너가 끝까지 우리 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혼하라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고, 착한 우리 효자도 엄마 말에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저리 싫으면 중인 너가 나가. 우리 아들은 내일 당장이라도 법원에 갈 수 있는데 넌 그럴 용기라도 있니? 물론이죠. 내일 저희 이혼시키겠다는 약속 꼭 지키시길 바래요. 며칠 후. 방금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다고 문을 열라고 해서 내가 다 쫓아내버렸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부동산에서는 네가 보냈다고 하던데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아들 집을 함부로 내놨단 말이니? 제가 제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집이 어떻게 그쪽 아들 집이 돼요? 그 집은 제 집이라고 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먹으시겠어요? 처음엔 물론 네가 물려받았지만 결혼하면서 가장인 우리 아들 이름으로 이전해준 거 아니었니? 우리 아들이 분명 이 집 명의를 너한테서 이전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미친 것도 아니고 왜 제 부모님이 주신 집을 그쪽 아들한테 넘겨요? 그것도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를 집으로 끌어들인 믿을 수 없는 인간한테요? 그때 벌써 싹수가 노랗단 걸 알았고 그쪽이랑 같이 살면서 모순이 생길 때마다 지 엄마 편에 서서 절 몰아세우고, 남의 집에서 지들이 주인 노릇하는 걸 보고 이혼을 가슴에 품고 살았거든요, 저. 이혼하자고 하면 절대 그대로 따를 인간들이 아니라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늘이 도우셨는지 이렇게 수월하게 이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아니 난 너가 이혼당하면 정신 차리고 다시 우리한테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 줄 알았지. 이 집이 아직까지 네 명의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 너 우리 아들한테 목숨 거는 여자 아니었어? 그래서 시애미인 나도 받아들인 거 아니냐고.
시애미도 받아들였는데 신우이는 못 받아들인단 게 어딨니? 우리 아들 지금 나 때문에 이혼하고 길바닥으로 쫓겨나게 생겼다고 엄청 화내고 있는데 이 일을 대체 어쩌란 말이야? 어쩌겠어요. 이혼은 이미 했으니까 앞으로는 당신들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 수밖에요. 남도 아닌 엄마랑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 내연남을 먹여 살리는 일이니까 그 사람도 순순히 받아들일 거예요. 그게 꼭 그렇지도 않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은 지보다 연봉이 2배인 너한테 기대하고 있었지 쥐꼬리만한 지월급으로 우릴 먹여 살릴 생각한 적 없다고 하잖아. 환장하겠네. 온 집 식구가 웃기는 인간들일세. 아니 근데 여자인 네가 내 아들보다 돈을 2배나 더 번다는 게 사실이니? 그랬으면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널 내쫓는 실수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야. 아니요. 저희 이혼시켜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요? 이제 드디어 저한테 기생해서 살던 기생충들을 다 퇴치해서 온몸이 날아갈 것 같은걸요? 당장 짐 빼요. 안 그럼 불법 침입으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그 후 전 남편은 진심으로 이혼할 생각이 아니라 저한테 겁을 주기 위해 이혼한 척 한 거라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여동생네는 절대 안 드리고 원한다면 어머니도 분가시키겠다고 했지만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은 벌써 식은 지 오래고 이혼하고 훨씬 더 행복한데 굳이 다시 또 합칠 이유가 없어서 다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지인한테 들은 데 의하면 제 집에서 쫓겨난 후 그들 가족은 결국 집을 구해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많지 않은 월급으로 월세를 내고 멀쩡한 성인셋을 먹여 살리는 멍청한 인간이랑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머니, 혹시 오늘도 저희 집에 다녀가셨어요? 그래 갔던 거다. 왜? 내가 내 아들 집에 가는데 뭐가 잘못됐니? 100번 양보해서 하루가 멀다 하게 오시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올 때마다 제 물건 들고 가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뭘 또 갈 때마다 들고 왔대? 그래봤자 가방 2개 가져온 거밖에 더 있냐? 넌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가방 2개 준 게 그렇게도 배 아프니? 제가 준 게 아니라 어머님이 훔쳐가신 거잖아요. 내 아들 돈으로 산 가방을 내가 가져오는데 네 허락이 대체 왜 필요하단 거야? 어머니 아들이 번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번 제 돈으로 산 가방입니다. 겨우 고졸인 주제에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유세야? 남들 다 대학 다닐 땐 넌 대체 뭘 하고 살았길래 그 흔한 지잡대도 하나 못 갔니? 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픈 엄마와 동생들 때문에 대학 포기하고 취업한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그거야 니네 집 사정이고 어쨌든 네가 대학도 못 나온 모자란 며느리란 거엔 틀림이 없잖니? 제가 모자라다고요? 당연하지. 넌 내 기대치랑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모자란 며느리야 알아? 머리가 안 좋으면 살림이라도 잘하던가 살림을 못하면 요리라도 잘하던가 어쩜 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니? 집안 꼬라지를 보면 내가 한숨밖에 안 나온다. 빨래거리는 여기저기 나뒹굴고 아침 먹은 정리도 안 돼 있고 넌 친정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배웠니? 저 일하는 여자예요. 여느 전업주부들처럼 살림 완벽하게는 못해요. 그게 눈에 거슬리면 저희 집에 안 오시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친정 얘기는 선 넘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어머니는 친정에서 얼마나 교육을 잘 받으셨길래 허구한 날 며느리 집에 들락거리시며 며느리 물건을 훔치세요? 뭐야? 오늘도 제 가방 하나 들고 가셨잖아요.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갖고 싶으면 직접 사셔야지 왜 자꾸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세요? 그깟 가방 하나에 얼마나 한다고? 넌 널리고차 이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시어머니한테 몇 개 준다고 어디가 덧나니? 아니 근데 넌 대체 가정주부가 가방은 왜 그렇게 사대니?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을 가방 같은 사치품에다 다 탕진하고 너 제정신이야?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어쩌다가 너 같은 걸 좋다고 데려와선 몇 번을 얘기하지만 그 가방들 다 제가 산 제 겁니다. 어머님이 예전에 훔쳐가신 가방값 600만 원에다 오늘 가져가신 가방 500만 원 합 1100만 원 당장 저한테 입금해주세요. 뭐야? 그깟 허술한 가방들이 1100만 원?
네가 지금 시애미를 사기쳐 먹으려고 작정이라도 했니? 사기도 치려면 상대를 보고 쳐야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나보고 1,100만 원을 토해내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럼 제 가방 돌려주시면 되겠네요. 그건 이미 팔아서 없다. 네? 팔다니요? 중고나라에다 팔았어? 중고나라예요? 얼마로 팔았는데요? 전에 2개는 50만 원에 팔았고 오늘 가져온 가방은 30만 원에 팔았어? 나도 다 시장 조사란 걸 하고 판 거야. 남들도 그러려한 거 다 그 가격에 팔더라. 싸구려 가방 좀 가져갔다고 돈 1,000만 원 내라는 네가 정상이니? 고졸인 네 주제에 500만짜리 가방. 지나가던 걔도 안 믿겠다. 저 그 가방 살 때 받은 영수증도 다 있고요. 그이랑 같이 백화점에 가서 산 거라 그 사람도 증인이 돼줄 수 있어요. 그럼 정말 그 가방들이 몇백만 원씩이나 한단 말이야? 제가 지금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그 가방들을 80만 원에 파셨다고요?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저기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요즘 네 시아버지네 회사가 경기가 안 좋아서 생활비를 못 받는 바람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너한텐 가방이 많으니까 내가 더 서너 개 가져와도 괜찮을지 알았어. 그렇게 비싼 가방인 줄도 몰랐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나중에 꼭 갚을 테니까. 이번 일 네 시아버지랑 네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주면 안 되겠니? 글쎄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애미야. 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어. 니들한테 손 벌리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그만. 이번만 용서해준다면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응? 정말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미안하다. 다 늙어서 이들한테 짐이나 되고. 알겠어요. 그이와 상의해 볼게요. 부모님의 생활이 정말 어려우시다면 저희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까요. 고맙다 애미야. 어머니 혹시 오늘도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 갔었다. 근데 그게 왜? 너 설마 내 약점을 잡았다고 아들 집에도 발걸음 못하게 하려는 거니? 제 화장품 서랍 안에 있던 팔찌 어머님이 가져가셨어요? 분명 거기다 두었었는데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춰서요. 넌 그냥 뭐만 없어지기만 하면 내 탓이니? 내가 지난번 그 사단을 일으키고도 또다시 네 물건에 손댈 만큼 한심한 시엠이야? 한두 번 실수했다고 영원히 날 도둑으로 몰 생각인가 본데. 네가 날 도둑 취급하는 거 우리 아들도 아니? 네, 압니다. 뭐야? 도둑을 도둑 취급하는 게 잘못은 아니니까요. 뭐? 증거도 없이 기어코 시애미를 도둑으로 몰겠다? 네가 그러고도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 화장대 서랍에서 팔찌 훔치는 거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뭐야? 너 설마 카메라를 설치했니? 네, 아무리 봐도 어머니는 상습범일 것 같아서요.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도둑 고양이처럼 제 집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선물해 주려고 샀던 팔찌를 훔치시더라고요. 뭐? 우리 아들이 날 위해 팔찌를 샀다고? 네. 생활이 어렵다는 어머니 말씀이 신경 쓰여서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사려고 3년 동안 용돈을 쪼개서 모은 돈으로 어머니한테 선물할 팔찌를 샀거든요. 좋아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샀는데 도둑이 되어 훔치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지. 그럼 내가 팔찌를 훔칠 일도 없었을 것 아니야. 난 우리 아들인 너한테 선물한 팔찌인 줄 알았단 말이야. 이번 달에 니들 결혼기념일이 있잖니? 설마 그 팔찌도 중고나라에 파신 건 아니죠? 그게? 그래도 이번엔 비싸게 팔았어? 저번에 경험도 있고 해서 100만 원에 팔았다. 그 팔찌 그이가 500만 원을 주고 산 건데 고작 100만 원에 팔았다고요? 그 500만 원을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오토바이를 포기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줄 팔찌를 샀는지 정말 모르세요?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잖니? 너랑 나랑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고 네 남편한테는 내가 받은 걸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순 없어요. 어머님이 팔찌 훔쳐가시는 영상 이미 그 사람한테 다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너 정말 못됐구나? 기어이 우리 모자 사이를 이간질 시켜야 속이 시원하겠어? 이혼당하고 싶어서 환장을 했니? 이혼당할 사람은 어머니신데 아버님한테 아직 아무 얘기도 못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저 아버님한테 다 얘기했거든요. 저희 집에 와서 냉장고 다 털어가고 생필품이랑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이젠 가방에다 금팔찌까지 훔쳐가시는 어머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요. 미쳤어? 그걸 그 사람한테 다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아버님 회사 경기가 안 좋아서 생활이 어렵다고 하신 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된 월급은 대체 어디다가 다 쓰신 거예요? 아버님이 월급 통장을 확인해 보셨더니 잔액이 겨우 50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하시던데 설마 하나도 안 모으신 거예요? 그깟 돈 500만을 누구 코에다 붙여? 친정 식구들도 도와줘야 하고 친구들이랑 개모임도 해야 하고 늘어지는 피부도 땡겨줘야 하고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연하의 백수남한테 생활비도 보태주셔야 하니까요. 그게 뭔 소리야? 며느리 주제에 이게 보자 하니까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네?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어머님 일기장이 증거니까요. 뭐든 메모하기를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잘 아시는 아버님이 옷장 속에 숨겨둔 어머니 일기장을 찾아내셨다네요. 뭐라? 연하 애인한테 선물해주고 돈 보탤 때마다 일기장에 다 적어놓으셨다면서요. 아버님이 이미 다 확인하셨다니까 발뺌에도 아무 의미 없어요. 네가 감히? 제가 아니라 아버님이 확인하셨다고요. 이혼은 당연하고 그동안 그 연하남한테 갖다 바친 돈이랑 위자료까지 야무지게 다 청구하신다고 하셨으니 어머님 분발하셔야겠어요. 이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아, 혹시나 해서 말인데 제 남편한테 기댈 생각은 하지도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사람 이제 어머니라면 아주 악을 뗐거든요. 내연남을 위해서 남편에다 아들 며느리까지 호구 취급하고 뜯어먹은 기생충 같은 어머니 얼굴 다신 안 보겠다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효자이던 우리 아들이 정말로 내 전화를 안 받아. 이걸 어떻게 이걸? 그러게 바르게 사시지 그러셨어요. 그 연세에 그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다신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제 가방 값은 반드시 청구할 테니 준비해 주세요. 그 후 어머니는 아버님이랑 이혼하고 빈몸으로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살고 계시던 집도 시조부모님이 해주신 집이고 평생 모아두신 재산도 없는지라 그 어렵다는 재산 분할이란 것도 없이 위자료 빚만 가득 진 채 35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한테 주신 위자료와 훔쳐가신 제 가방값은 어머님 큰오빠이신 시외삼촌이 대신 갚아주셨고 어머님은 시외삼촌네 식당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주방에서 일하면서 빚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젊어서부터 남자 관계가 복잡하시더니 결국은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버림받은 비참한 노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